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을 한 달간 휴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4주째 이어지는 중동 사태 여파가 산업 현장을 넘어 국민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에서 큰 선물을 받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 선물이 무엇인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Gave us a present, and the present arrived today. And it was a very big present worth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No, it wasn't nuclear related. It was oil and gas related. Yeah, it was related to the flow, to the strait, yeah. Negotiating on who's going to control the strait from now on? No, we'll have control of anything we want.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뭔지는 얘기를 안 했지만 어쨌든 에너지와 관련된 것이다라는 얘기는 했거든요. 네네. 어떤 선물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 발언에 일일이 저희가 너무 깊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내놓고 있는 발언의 많은 발언은 사실 이란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내놓는 발언이라기보다는 조금 국내의 오디언스, 청중들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 왜냐하면은 이 전쟁이 조금 길어지면서 유가가 오르고 그리고 휘발유 가격이 오르고 미국 국내에서요. 그리고 뭐 금융시장도 조금 출렁거리고. 근데 이제 일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은 아닌가. 이제 이런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 큰 선물을 받았어. 그러니까 유가 너무 걱정하지 마. 왜냐하면 이거는 핵무기에 관련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석유, 가스에 관련된 거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된 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 단계에서 뭐 얘기가 조금 오고 갔다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이 뭐 제재를 좀 해제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동결한 이란의 자산을 좀 그 동결을 갖다 좀 풀어주고 그러면은 글로벌 유가를 좀 잡는 데 있어서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에 있어서 조금 수급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우리가 방법을 도모해 볼 수도 있다. 그 정도의 얘기가 오갔을 수는 있는데 이 단계에서 지금 뭐 이란이 뭔가 확정적으로 그리고 비가역적으로 미국에게 뭘 선물을 줬다라는 것은 저는 가능성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분히 국내 정치용이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 여론의 반전을 꾀하고자 하는 발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분석을 해주신 건데 그래도 뭔가 물밑에서 서로 간의 접촉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지금 미국이 상대하고 있는 카운터 파트가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추측이 가능하겠습니까? 뭐 갈리바프 국회의장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락치 외교장관 얘기도 요즘 또 나오더라고요. 미국 측에서는 뭐 대중동 특사죠, 스티브 위트코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리드 쿠시너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제이디 벤스 대통령의 역할론도 지금은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들이 직접 대면하고 뭔가 깊은 대화를 하고 있기보다는 뭔가 우회적인 채널, 그러니까 제3국 내지는 제3국의 요인들을 통해서 뭔가 의견을 좀 조율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분위기임은 분명해 보이는데 김 의원님 보시기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큰 선물 어느 정도까지 기대를 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 금융시장 반응부터 한번 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국제 유가가 대폭락을 했습니다. 하루 전만 해도 국제 유가가 급격히 올랐었는데 지금 이 브렌트유도 $100 아래로 또 WTI는 그보다 훨씬 더 떨어지고 그러한 국제 유가 하락 소식이 오면서 지금 아시아 증시는 뭐 폭발하다시피 한국 코스피 코스닥 오르고 일본도 거의 한국 수준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금융시장에서 바라볼 때 이 선물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별적 통과
대해서 통과에 대해서 이란이 유엔에 공식으로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말로만 일정 나라는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해 왔는데 이번에 유엔에다가 우리는 적대국만 아니면 통과시키겠다라고 확정 통보를 했거든요. 예. 이 대목이 이제 유통 관련해 가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금융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게요. 그동안에는 이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에서 그 밑에 기뢰가 설치됐는지 아니었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깜깜이었는데 일단 적대국이라도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직 본격적으로 기뢰 설치하지 않았다라는 안도감을 하나 줬고요. 그 다음에 또 적대국 빼고 나머지를 통과시켜주는 것을 얼핏 보면 미국이 뭘 좋아하겠느냐. 미국은 뺐다는 얘기 아니냐.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원유가 부족한 나라도 아니고요. 예. 유가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미국 적대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대해서 길을 풀어준 국제 유가가 떨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호르무즈 해협의 가스와 석유에 관한 큰 뉴스다. 뭐 그 이상일 수도 있는 거죠. 이를테면 호프풀리 기대하기에는 예. 금융시장의 기대로는 전쟁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에 보복을 하지 않겠다. 그 선언만 하면 네. 미국은 지금 철수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 고기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근데 트리멘더스라는 표현까지 쓰지 않습니까? 엄청난 선물이다. 했는데 금융시장의 기대는 그런 것까지 지금 기대가 증폭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쟁 이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군요. 예. 예, 자 지금 그 선물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의 이란의 정권 교체를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 hate to say it, but we killed all their leadership. And then they met to choose new leaders, and we killed all of them. And now we have a new group, and we can easily do that, but let's see how they turn out. We have really regime change. You know, this is a change in the regime. 자, 사실상의 정권 교체라고 언급을 하면서 지금 남아있는 그런 지도부들에 대해서도 쉽게 제거할 수 있다. 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뭔가 협상을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또 위협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네, 일단 뭐 실질적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한 저 발언 역시 국내 정치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는 처음엔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알 것이에요. 이란의 이 신장 체제라는 것은 그러니까 뱀 목을 잘라내더라도 또 다른 목이 금방금방 자라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큰 성과를 거뒀다. 그리고 실질적인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고 하지만 그런 또 근거가 이란의 많은 이 지도부를, 그러니까 요인들을 암살했다라는 것인데, 네. 하지만 신정체제는 여전히 이 단계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강건해 보이거든요. 굳건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뭐 갈리바프라든지 외교장관, 나름대로 협상을 하려는 성향이 있겠지만, 이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그러니까 어떤 최고 지도자 자리에 꽂아 넣을 수는 없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신정체제가 여전한 이상, 최고 지도자가 되려면은 성직자여야 하는데, 이들은 성직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승리 서사죠.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충분한 어떤 정책적인 성과를 거뒀다라고 국내 청중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얘기했던 이 정권 교체 그 측면에서도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라는 것인데, 예. 사실 그런 거 같지는 않아요. 신정체제는 여전히 조금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그 국내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여러 네. 가지로 신경을 쓰고 국내 정치를 위한 이런 발언들을 계속 쏟아낸다고 봐야 되겠군요. 아무래도 중간 선거라는 게 이제 11월 초면은 사실 미국 정치 시계에 의하면은 사실 목전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물론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중간 선거 신경 안 쓰고,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가 지금 상황에서 크게 흔들리더라도
나는 역사에 남고 싶은 그런 대통령이 되고 싶다. 아주 원대한 어떤 그런 지금 꿈을 꾸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네. 근데 본능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거는 몰라도 본인의 어떤 발언이라든지 의사결정이 본인의 어떤 국내 정치적인 득실로 어떻게 이어질지는 잘 계산을 하는 그런 정치인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사실 이런 전쟁을 벌일 가능성을 조금 그래서 작게 봤던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유가가 올랐을 때 크게 움찔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지금 좀 상황을 정리하고 좀 나오고 싶었는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에 조금 발목을 붙잡혀 있는 상황이죠. 이거를 정리 안 하고 집으로 이제 짐 싸가지고 돌아오면은 사실 국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일단 가장 지금 뭐 급선무 그러니까 가장 지금 시급한 목표가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좀 푸는 거 네. 그걸로 전환된 것이고 그게 좀 정리가 되면은 어느 정도 수습을 하고 미국에 빨리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 전쟁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고 그래야지 나름대로 어떤 본인의 정치적인 베이스도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한 바람을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긴 하지만 이란 측에서는 미국과의 협상을 부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조롱까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란 혁명 수비대가 SNS에 공개한 영상입니다. 한 남성이 미사일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사진을 붙이고 있죠. 자세히 보시면 사진 하단에 트럼프 대통령이 도와줘,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줘 라고 적힌 이 손팻말을 들고 있습니다. 자, 같은 미사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이 뒤따라 나오기도 합니다. 혁명 수비대 대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Hey Trump, you are fired. You are familiar with this sentence. 자, you are fired. 자, 트럼프 대통령의 유행어죠. 이 유행어를 흉내내면서 미국을 조롱한 건데요. 국영방송을 통해서는 미사일로 보이는 물체가 빼곡하게 채워진 새 기지의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의 군사 위협과 협상 가능성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미사일 여력을 과시하면서 장기전 대비에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을 드러내는 심리전이라는 분석입니다. 자, 지금 뭐 보신 것처럼 이런 조롱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란의 상황인데, 그래도 이란이 지금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비적대적 선박에 한해서는 개방하겠다 이런 방침을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숨통이 트이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예, 비적대적 그러니까 미국이나 미국의 직접 동맹국이 아니면 다른 나라는 풀어주겠다 이러는데 네. 이걸 가지고 이란의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란도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유를 팔아야 먹고 살 수가 있고 식품도 수입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비적대국에 대해서 모두 풀어주겠다는 것은 미국의 국제 유가를 올리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의도와 또 이란 입장에서 돈을 좀 더 벌어보겠다는 그 의도가 맞아떨어진 일시적 문제지 이것이 근본적인 타결책은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자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니까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곧 전쟁 끝날 것이다 이러는데 자 경제학 이코노미스트들이 보기에는 그 잘못된 판단이다. 전 감히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물가를 제대로 잡기는 그 임계선을 좀 넘었었습니다. 지금 전쟁 끝내고 가잖아요. 석유 시설 파괴된 거 복구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거고 적어도 중간 선거인 11월 달 이전에는 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코너에 예상보다도 전쟁이 길어지고 이란이 완강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두 가지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거나 또 이란의 새 정부를 구성해서 이란과 미국이 새로운 타협을 해서 이란의 대대적인 건설 프로젝트를 만들므로써 미국 경제를 살렸다라는 이런 어떤 프로파간다를 하나 하고 싶은 또 그다음에는 아예 그냥 경제는 좀 포기하고 역사적으로 자기가 어느 역대 대통령도 하지 못한 이란의 체제를 바꿨다. 그런 쪽으로 점점 더 무게중심이 조금 더 높아간다. 물론 지금이라도 이란이 항복을 하고 또 여기서 많은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면 지금이라도 물러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란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서 우리 입장에서는 전쟁이 좀 더 길어질 때도
대비하고 플랜 B, 플랜 C도 짜야 된다. 이렇게 뭐 감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뭐 4월 9일이라고 종전 그 시한도 이렇게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보실 때는 이제 장기전까지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분석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란도 그러면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앞서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으로 조금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일부 선박 같은 경우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데 이란에 최대 200만 달러를 낸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30억 원 정도를 지불을 하는 건데 이게 이란에 큰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더더군다나 이번에 받는 돈은 미국 달러로 받는 게 아니라 중국 위안화로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현실적인 상당히 실용적인 접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달러로 받아봤자요. 달러 현찰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달러 수표를 쓰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스위프트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다 막고 있습니다. 달러 결제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중국은 위안화 결제 시스템이 최근에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리고 중국 위안화를 내면 바로 들어갈 수 있고 또 물건도 중국에서 수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최소한 생계를 위한 경제만 해결하면 되는데 그것이 유가가 굉장히 지금 그야말로 큰 어떤 그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각도에서 호르무즈를 통한 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란은 뭐 절대까지는 아닙니다만 호르무즈의 그 관리권이나 통제권을 쉽사리 미국에 전체적으로 내주는 이런 협상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측 그 보도를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종전 조건으로 15개 항목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한 달간 휴전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그 15개 항목이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협상을 했던 항목과 상당히 유사해서 그러면 지금 같은 걸 협상을 할 거면 도대체 전쟁 동안 뭘 한 거냐 이런 비판이 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거의 같아요, 사실. 예. 그래서 저는 뭐 사실 그 전쟁의 목표가 그러니까 다시 이란의 핵무기 능력의 불능화로 돌아간 것은 나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이란의 어떤 의지를 많이 꺾어가지고 그러니까 전쟁 이전보다 더 좋은 합의를 이뤄낸다면은 그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과연 이란의 의지가 그러면 더 많이 꺾였을까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똑같아요. 거의 다 똑같은데 그때 쟁점이 됐던 게 이란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우라늄 농축은 해야겠다라는 것이고 미국은 우라늄 농축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란은 지금 그 60% 나름대로 이제 고농축은 아니지만 이 무기급으로 바뀔 수 있는 그 우라늄 농축 400kg을 우리는 해외로 반출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 그거 반드시 내놓으라는 것이었거든요. 몇 개 정말로 조금 합의를 보기 어려운 그런 쟁점들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지금 뭐 양쪽 모두 저는 이 전쟁이 이렇게 계속되는 것을 그런 상황을 갖다가 그렇게 바라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정말로 이란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다시 설계를 하겠다. 그러려면은 한 30만 대군을 보내야 돼요. 네. 그리고 장기 점령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국가를 갖다 처음서부터 다시 건설을 해야 돼요. 저는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일본 한번 그랬던 것 같고요. 동시에 이제 독일에서 가능했던 것이죠. 그 이후에 한 번도 그런데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그때 한 20만 대군 정도를 갖다가 이라크에 보냈었는데, 그죠? 8년 걸렸는데, 네, 정권을 붕괴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의미 있는 어떤 체제 전환에는 실패를 했거든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너무 제약 요인이 많기 때문에 사실 시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갖다 하고요. 이제 그렇다면은 뭔가 조금 합의점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란은, 그러니까 우리는 농축을 계속 할 테니까, 그렇다면은 너희들 그냥 핵물질 가져가. 그거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좀 딜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농축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농축을 갖다가 중단을 하더라도 3년까지만 중단할게. 5년까지만 중단할게. 근데 미국이 절대 안 된다 그랬거든요. 예. 네, 절대 안 된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일몰 조항이잖아요. 그렇죠? 선셋 클로즈를 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나름대로 좀 기간을 조금 조정하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은 나름대로
지금 좀 어중간하게 조금 월딩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트럼프도 야, 이 정도면 그 이전으로 돌아갔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올린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좀 승리 서사를 갖다 쓸 수 있고 예. 이란 역시 나름대로 선방했어. 뭐 우리가 진 게 아니야. 그러니까 국내 정치적으로 두 국가 모두 조금 정치적인 서사를 써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합의가 전혀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15개 요구안을 제안을 하면서 한 달간 휴전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네. 뭐 종전이면 종전이고 이렇게 빨리 좀 마무리를 지을 수도 있을 텐데 한 달이라는 또 휴전안은 그동안에 어떤 구상을 하고 이런 제안을 한 트럼프 건가요? 대통령의 이 시간표에 대해서도 너무 큰 구애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 48시간 내에 끝내야겠다라고 네. 몇 번을 공언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혀 뭔가 좀 미안해하고 이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달 뭐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큰 무슨 의미를 갖다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지금 뭐 5일 그리고 이제 한 달 얘기를 갖다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정말 두 국가가 모두 정말 다 만족스러운 어떤 합의에 도출하기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렇죠. 예. 지금 다시 이 공습 그러니까 폭격을 감행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조금 충족시켜주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협상, 대화가 양국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은 5일 동안, 5일 후에도 전쟁을 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폭격을 다시 재개 안 할 수 있는 것이고, 한 달 후에도 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협상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시간표를 조금 설정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그만큼 같아요. 조건이 까다롭다라고 볼 예, 수도 있겠군요. 예. 예. 그런데 또 그 이란은 이런 그 휴전 얘기와 관련해서는 함정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란 네. 쪽에서는 또 그런 얘기가 네, 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이렇게 좀 마음을 놓게 만든 다음에 또 네. 암살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네, 네. 이란 내의 우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우려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그런 어떤 지상전을 재개할 가능성은 저는 여전히 좀 작다고 보이는데 예. 근데 지금 뭐 일본에서 한 2,500명 해병대가 그리고 예. 본토에서 2,500명 오고 있고 공수여단도 지금 투여할 것이라 이제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가를 했다고 하니까 사실 이런 막강한 이제 미국의 해병대 공수여단이 이 전장으로 오는 것은 상당히 두렵죠. 그렇기 때문에 좀 협상 국면으로 우리를 좀 안심하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미국이 이제 전장에서 이 지상군이죠. 기본적으로 지상군들이 이 지상전에 투입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좀 종료가 됐었을 때 이들이 크게 치고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계에 조금 좀 끈은 놓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가운데 이제 모지타바가 미국 중동 특사에게 전쟁 종식 회담에 동의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뭐 얘기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일단은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전쟁이 길어지면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에너지 위기에 대한 그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4월 위기설도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네, 4월 위기설이라는 게 해마다 금융시장에서는 좀 있어 왔는데 올해는 조금 예사롭지가 않죠. 왜냐하면요, 우선 원유가 봉쇄가 되게 된 게 2026년 2월 28일 날 전쟁 터지면서 바로 그때부터 원유가 그 통행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원유는 보통 그 도입에서 국내에서 경제제로서 파는 데까지 3주 정도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럼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그 주유소에서 샀던 기름, 휘발유든 경유든 그것은 전쟁 전에 다 들어왔던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바로 며칠, 이번 주만 지나면 이제는 정말로 호르무즈 봉쇄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름보다도 더 무서운 게 사실은 나프타입니다. 이 나프타가 산업의 쌀, 산업의 보리라고도 합니다만은 우리 지금 입고 있는 옷이나 종이, 핸드폰, 눈에 보이는 제조 제품에 나프타 안 들어간 게 없습니다. 예. 나프타 없이는 만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히 나프타 의존도가 세계 1등이에요. 국내에서 수요도 많지만 우리나라에 나프타를 분해 제조하는 NCC 공장이
또 세계 제1로 많거든요. 대표적인 회사가 LG화학, 롯데케미칼 같은 여천, NCC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자, 지금 우리 나프타가 약 절반 정도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들어왔거든요. 그게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프타를 가지고 에틸렌이나 프로필렌을 만들어야 되고 그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가지고 비닐도 만들고 화학 섬유도 해야 되는데 그게 마비가 돼서 심지어 지금 LG화학하고 롯데케미칼은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름 내지 한 달이 이어지면 그 파급 효과는 단순히 원유 문제를 넘어서서 전체 제조업의 생산 중단이나 물류의 마비, 생산 물류의 마비 사태로도 올 수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비축유가 과거보다는 넉넉하고 또 우리의 외환 보유고도 넉넉하기 때문에 뭐 당장에 한국 경제가 무너진다 이것은 아니지만 전쟁이 좀 더 길어지고 또 전쟁의 양태가 좀 더 악화된다면 뭐 상당한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좀 우리도 석유 사용료를 줄인다든지 이런 어떤 비상 대책을 좀 필요한 시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에너지 정책을 시행하자라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고 지금은 이제 뭐 그 나프타의 수급 불안 문제가 좀 상당한 상황이지만 지금 이미 지금 국제유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전쟁이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유가가 그 이전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도 좀 회의적인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대목이 훨씬 더 중요하죠. 좋은 대목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전쟁이 끝났을 경우에 과거처럼 갑자기 유가가 내려갈 수 있느냐. 전쟁 터지기 전날 유가가 배럴당 $60 정도 됐거든요. 그 우리가 많이 도입하는 두바이유 같은 거는 지금 배럴당 $170입니다. 우리 자꾸 WTI나 브렌트유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건 우리나라가 도입하는 원유가 아니에요. 물론 일부 도입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사실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두바이유가 시장에서 거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시세표가 잘 없는 겁니다. 어쨌든 많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 이번 전쟁이 종전의 중동전과 다른 것은 이란이 이제 발악을 하면서 인근 걸프 국가의 유전 시설을 많이 때렸단 말입니다. 특히 이라크는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쉬웠습니다. 이미 이라크는 지금 석유 생산 거의 전면 중단 상태예요. 또 카타르라든지 다른 나라들도 부분적으로 대부분 생산 시설이 타격을 받았는데 그거 원상 복구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립니다. 원유 생산을 한번 중단하잖아요. 중단하면 지청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탐사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빠르면 뭐 3, 4개월에도 복구할 수 있지만 늦으면 6개월, 1년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보관이 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긴급하게 푼다든지 또는 러시아 제재를 해제해버리면 이제 일단 급격한 변화는 막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이 쇼크는 적어도 뭐 1, 2년은 갈 수 있다. 꼭 바로 선거가 11월 달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국제 유가 문제가 가장 큰 난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뭐 국제 유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에너지 문제 때문에 이번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지만 또 다른 입장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란과의 전쟁을 계속하라고 부추겨왔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요. 어떤 인물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우디 최고 실세라고 불리는 빈 살만 왕세자는 1985년생으로 내성적인 성격의 조용한 유년 시절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7년 왕위 계승을 본격화하면서 권력 강화에 나섰는데요. 여성의 축구 경기장 입장, 해외 가수 콘서트 허용 등 파격적인 개혁 정책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빈 살만은 비공식적으로 세계 최고 갑부입니다. 오일머니로 쌓은 그의 자산은 약 2조 달러로 추정되는데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985조 원에 달합니다. 부자의 대명사인 아랍 왕자 만수르보다 10배 이상 많은데요. 그래서 그의 별명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남자인 미스터 에브리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7년 만에 백악관을 다시 찾은 빈 살만 왕세자를 성대하게 맞았습니다. 미군 항공기의 의장 비행과 군악대 연주로 화려한 환영식을 했고 국빈 방문이 아닌데도 이에 버금가는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빈 살만 왕세자가 배후로 의심되는 언론인 카슈크지 암살 사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He's done a phenomenal job. You're mentioning somebody that was extremely controversial. A lot of people didn't like that gentleman that you're talking about. Whether you like him or didn't like him, things happen. But he knew nothing about it. And we can leave it at that. You don't have to embarrass our guest by asking a question like that. The worst inflation. 최상급의 예우를 받은 빈살만 왕세자는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95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고, 트럼프는 사우디에 F-35 전투기 등 첨단 무기 판매와 원자력 에너지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끈끈했던 두 사람의 브로맨스가 다시 시작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빈살만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쟁을 계속해라. 그리고 지상군도 투입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이제 부추겼다고 하는데 이 보도에 대해서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글쎄요. 이 입장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전쟁 개시하기 전과 조금 셈법이 많이 달라져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만류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에게. 왜냐하면은 MBS 무하마드 빈 살만이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비전 2023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사우디의 경제 체제를 아예 조금 바꿔놓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란과 수교를 했어요. 사실 예. 2023년에 중국이 다리를 놓아가지고 수교도 하고 나름대로 관계를 갖다 잘 유지해 왔는데 이제 전쟁이 발생하면은 그런 어떤 안정을 도모하려고 했었던 사우디의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말렸는데 근데 전쟁이 개시되고 나서 보니까 이 이란이 걸프 국가들을 거의 무차별적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 뭐 확실하게 미국이 이 전장에서는 이기고 있지만 어떤 일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란의 어떤 정권의 뭐 교체는 아니더라도 성격 변환까지는 이뤄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내버려두면은 이란은 지금 더 반미 그리고 반수니 그러니까 반사우디죠. 사우디가 뭐 수니 국가의 대표국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 핵무기에 대한 뭐 집착도 더 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영내에 어떻게 보면은 더 골치 아픈 골칫거리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이 단계에서 끝낸다면은 그거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차제에 지금 많이 약화시켜 놨다 그러면은 아예 그냥 뿌리를 갖다가 뽑아 버려라. 네. 그게 아예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 전쟁을 그만두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다라는 셈법이 작용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이러한 그 셈법을 가지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전 세계 에너지로 타격을 입고 있는 많은 국가와 또 국민 입장에서는 빨리 지금 이 전쟁이 좀 종식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을 텐데 지금 우리와 직접적으로 지금 LNG 가스를 거래를 하고 있는 카타르 같은 경우는 불가항력을 선언했다 이런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주변의 다른 걸프만 국가들도 불가항력 선언하는 게 지금 속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불가항력이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예, 불가항력,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다. 직역하면 그런 뜻인데 예. 법률 용어입니다. 이게 프랑스 말로요. 포스 메주에르라는 얘기인데 천재지변이나 또는 어떤 인간이 할 수 없는 커다란 압력, 힘에 의해서 자기가 뜻을 이루지 못해서 그래서 계약을 다른 사람과 이미 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 예. 우리 국제 민사법 체계가요.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 불이행에는 위약금 내야 되고 또 그로 인한 피해 배상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 민법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데 바로 이 불가항력 포스 메주에르 상태에서는 한 푼도 물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선언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포스 메주에르라는 불가항력을 입증해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네. 그런데 지금 카타르는 아직까지 로이터 통신은 선언했다고 보도했는데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게요. 좀 조심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이 불가항력 말이 나왔다는 것은 카타르 입장에서 완전히 부서졌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 그 얘기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카타르 에너지 CEO 얘기로는 3년 내에 복구하기가 어렵다 이러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카타르로부터 우리나라 전체 LNG의 17%를 도입하고 있는데 물론 호주나 말레이시아 등이 있기 때문에 뭐 가장 많은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데 17%가 결코 적은 게 아닙니다. 예. 우리 기름이나 휘발유, 경유도, 주유소 값서 큰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가 대다수 국민들이 바로 사야 되니까 가격 오르는 것에 대해서 쇼크를 받는데 네. 가스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가스 공사에서 그렇죠. 사서 우리나라 난방해주고 돈을 나중에 청구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거대한 청구세가 돼서 돌아올 수가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지금 이 천연가스는요. 천연가스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LNG, LPG, 헬륨 이런 게 부산물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잇따라 나옵니다. 그것도 같이 안 들어온다 이런 얘기. 그다음에 또 우리가 LNG를 가지고 발전에 상당량을 쓰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전기 만드는 거, 화력 발전, 그다음에 두 번째 에너지, 그다음에 핵,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LNG입니다. 예. 그럼 전기값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면에서 장기 계약 물량이 안 들어온다. 이것은 당장의 문제는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상당히 두고두고 부담이 되고요. 특히 이 헬륨은 반도체 생산하는데 없으면 당장 우리 삼성 반도체나 SK 하이닉스 못 돌아갑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카타르하고 미국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공급 물량이 항상 부족합니다. 뭐 이런 문제들이 지금 불가항력이 확대된다고 그러면 피해도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동 상황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그리고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